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협상 시한 직전 중재국 파키스탄이 제안한 협상 기간 2주 연장안을 미국과 이란 양측이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이 폭파하겠다고 경고한 이란 발전소 앞에는 민간인들이 모여 인간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유엔에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중러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의 수화물 요금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델타 항공도 위탁 수화물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의 한 물류 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협상 시한을 1시간 반 정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2주 동안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의 요청을 받아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일시 보류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양측 모두의 휴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이미 군사 목표는 달성했으며 이란과 장기적인 평화협정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으로부터 10개 항의 제안을 받았고 이를 협상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국가 간의 주요 쟁점이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했다며 2주의 시간이 주어지면 최종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협상 시한 직전까지 이란 전역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국이 폭파하겠다고 경고한 발전소 앞에는 민간인들이 모여 인간 사슬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이란 최대 화력발전소인 샤히드 라자이압 등에 시민들이 모여 발전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이란 시민들이 이란 국기를 들고 촘촘히 서 있었으며 전력시설 공격은 전쟁 범죄다라고 적힌 현수막 등을 들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에 맞서 인간 사슬을 만들자고 독려했는데 인간 방패를 만들어 미국이 공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فردا سه‌شنبه ساعت 2 ظهر دور نیروگاه‌هایی که داشته و سرمایه ملی ما هستند.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1,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며 자신도 희생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또 트럼프의 직접적인 공격이 시작될 경우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의 석유 인프라를 보복 대상으로 삼겠다고 말하며 중동 밖으로까지 공격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이란 매체들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내 주요 교량과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사용하는 철도와 교량 등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돌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전쟁 중 선출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유엔에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책임이 있다면서 반대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호르무즈 봉쇄를 풀기 위해서 무력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 올라왔습니다. Those against. 의장국 오른쪽 중국 대사가 손을 들자 왼쪽 미국 대사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이 결의안은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각국이 필요한 모든 수단, 즉 무력 사용을 조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번 달 의장국인 바레인이 문구를 썼는데 이란의 선박들 공격을 중단하라는 요구도 담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결의안이 불법적인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고 공격을 시작한 미국과 이스라엘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공격했습니다. Об истинных причинах нынешнего кризиса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незаконных ударах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и Израиля по иран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ни слов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 편을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We have long known that these countries are capable of paralyzing the Council through obstruction and manufactured confusion. Today's veto marks a new low. 이런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은 이란 발전소 등을 공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들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We were deeply troubled by the statement. Destruction of civilian infrastructure, targeting of civilians, the threats that we are all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이란 문제를 유엔 무대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미국 주요 항공사들의 수화물 요금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델타 항공도 위탁 수화물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이번 인상이 내일부터 발권되는 항공권에 적용되며 연료 비용 급등이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내선과 일부 단거리 국제선 기준 첫 번째 수화물은 45달러, 두 번째는 55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앞서 유나이티드 항공과 제트블루 항공도 이미 수화물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뉴욕주 로체스터 인근 한 주택가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심한 폭우 이후 시작된 집안 붕괴로 주택가 뒤편 토지가 계속 이동하면서 일부 주민들은 이미 대피한 상태입니다. 폭우 뒤 사흘이 지났지만 집안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어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rying to be made whole with what we did have, or at least keep what we have now, and just take the stress away. 한편 뉴욕주 환경보존국은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의 한 물류 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몇 시간 동안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화재는 오늘 새벽 12시 반쯤 킴벌리 크라크 물류 창고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는 직원 약 20명이 있었지만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직원 1명이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There was a person of interest identified from the very initial response of this incident. That individual was identified, was taken into custody, and has been taken to the Ontario Police Department. 당국은 짙은 연기와 도로 통제 상황을 고려해 인근 주민과 운전자들에게 해당 지역을 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지역 세리토스의 한 주택가에서 몰래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SNS를 통해 12,500블럭 서머윈드 길의 한 주택 외부 수풀에서 몰래 카메라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슷한 장치들이 세리토스 다른 지역 수풀과 전봇대에서도 추가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빈집털이범들이 특정 주택을 노려 주민 이동 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산호세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로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산호세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 반쯤 아파트 내부에 있던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하며 화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실내에는 2명이 있었는데 1명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또 다른 1명은 뒤늦게 빠져나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단 몇 초 만에 짙어질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가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를 위해 교육부들과 맺었던 협약을 전면 폐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 사용, 자신들이 주장하는 성별에 맞는 화장실 이용 등에 대한 의무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밸리 교육구 등 일부 지역은 이미 관련 보호 정책을 철회하거나 변경에 나섰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통합 학군 등 일부는 성소수자 학생 지원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지역별 대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성소수자 보호를 확대 해석했던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철회한 것입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1%, S&P 500은 0.08% 오르며 소폭 상승한 반면 다우지수는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구글의 칩 개발 소식에 힘입어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 상승하며 선전했지만 필수 소비재와 경기 소비재는 일제히 하락하며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이란과의 협상 시한 종료를 앞두고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핵심 인프라를 파괴하겠다며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바 있는데요. 실제로 미군이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터미널인 하르그스 섬 군사시설에 50차례 이상 공습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군사적 긴장감은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을 약 1시간 앞두고 파키스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기간 연장을 공식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은 극적 타결에 희망을 품고 낙폭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불확실성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3거래 연속 상승하며 배럴당 112.9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별로는 브로드컴이 구글 엔트로픽과 함께 차세대 AI 칩을 개발한다는 대형 호재에 힘입어 6% 넘게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네, 미주 SBS가 주최하는 2026 우메켄 마제스티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내일 예선 대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립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플러튼 코요테일스 골프 코스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144명의 여성 골퍼들이 출전해 8강 진출자를 가리게 됩니다. 아마추어 여성 골퍼 최강자를 가리는 이번 대회는 우승자에게 $5,000, 준우승자에게는 $2,000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8강전부터 본선 토너먼트 경기는 디렉TV와 케이블 그리고 DTV 18.2 등 SBS 전 채널을 통해 미주 전역에 중계될 예정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역대 최악의 LA 산불. 이젠 복구를 시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산불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무면허 불법 시공입니다. Sometimes an unlicensed contractor promises they can do it faster, and often they're going to say they can do it cheaper. The problem with them being unlicensed is that they are committing a felony. 공사 전 반드시 면허를 확인하세요.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대한항공이 글로벌 항공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글로벌 항공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사로 인정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글로벌 항공 여행 전문 매체인 에어라인 레이팅스의 2026 세계 최고의 풀서비스 항공사 평가에서 4위에 오르며 주요 항공사들을 앞섰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이코노미석 부분에서도 공동 2위를 기록하며 서비스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강드림재단이 2026 장학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해 최대 100명에게 각 $1,50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GPA 3.5 이상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오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선발 결과는 5월 8일에 발표되며 장학생들은 5월 29일에 열리는 장학 행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LA 카운티가 6월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인 등 이중언어 구사 선거 요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발 시 투표소 운영 지원과 유권자 안내 업무를 맡으며 한국어 구사자는 통역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자격은 18세 이상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교육 이수 후 최대 10일을 근무하며 최대 $1,1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한인들은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12일 워싱턴대에서 한인 청년들을 위한 대규모 커리어 멘토링 행사가 열립니다. 시애틀 지역 한인 IT 등 하이테크 전문가들의 모임인 창발 YP 챕터와 시애틀 총영사관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 전문가들을 초청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속으로 멘토링과 자유 교류 세션을 통해 맞춤형 커리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조지아주 컬럼버스 주립대에서 한국과 조지아 간 협력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이 열립니다. 컬럼버스 주립대 한국학연구소는 오는 5월 20일 오전 8시부터 한국과 조지아 간의 전략적, 경제적, 문화적 유대를 강조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 학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사로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과 오준 전 유엔 한국대사, 홍수정 주 하원의원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참석을 원하는 한인들은 5월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달 탐사를 떠난 아르테미스 2호가 반환점을 지나서 사흘 뒤 지구로 귀환합니다. 지구에서 40만 6천 킬로미터 떨어진 달의 뒤편까지 비행한 4명의 우주인들은 역사상 가장 먼 곳에 가본 인류가 됐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 우주선이 촬영한 달의 뒷면입니다. 지구에선 달의 가장자리 끝에서 일부만 보였던 오리엔탈 내 분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주인이 육안으로 달 뒷면을 관측한 건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입니다. It is just fascinating here. It's so cool. The more I look at the moon, the browner and browner it looks. 앞서 우주선이 달의 뒤편으로 접어드는 순간 달의 지평선 뒤로 지구가 사라지는 이른바 지구몰 현상이 관측됐고, 달 뒤편에선 달이 태양을 가리는 개기일식 같은 현상이 진행되면서 달 가장자리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 코로나가 목격됐습니다. 금성도 우주인들 눈에 들어왔습니다. 7시간 동안 근접 비행을 하면서 우주인들은 지구에서 볼 수 없었던 달 뒤편의 운석 충돌 흔적, 크레이터 등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구로부터 가장 먼 곳까지 날아간 우주인들은 자신들의 기록이 오래가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Most importantly, choose this moment to challenge this generation and the next to make sure this record is not long-lived. 54년 만에 달 탐사에 나선 우주인들은 오는 11일 귀환할 예정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에 실려 우주를 향했던 우리나라 큐브 위성 K라드는 교신이 끊긴 상태입니다. SBS 서동길입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57조 원이나 냈습니다. 한국 기업 역사상 최대치고 전 세계를 봐도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를 빼면 이 정도 영업이익을 낸 기업은 없습니다. 이태곤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5%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43조 원을 훌쩍 넘긴 수치이자 한국 기업 사상 최대 분기 이익입니다. 매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늘어난 133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대 실적을 견인한 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D램과 낸드 등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고, 올 1분기부턴 차세대 고대역 메모리인 HBM4 양산까지 더해져 실적이 급상승한 겁니다. HBM 해야 되니까 D램의 규모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부족해지니까 가격이 뛴 거예요. 수요 공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병목 현상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 원을 넘겨 엔비디아를 넘볼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학습의 시대보다 추론의 시대에서는 초저지연 수요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초저지연을 제고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깜짝 실적에 개장 직후 5% 가까이 뛰며 20만 원을 넘었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1.76% 오른 19만 6,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주들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협상의 불확실성으로
그제보다 0.82% 오른 5,494를 기록했습니다. SBS 이태곤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그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은행의 재무관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BB은행과 함께라면 귀사의 비즈니스에 맞춘 맞춤형 재무관리 온라인 뱅킹 솔루션과 전담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BB은행 재무관리 서비스, TMS는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는 한국 내 해석을 놓고 북한이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북한의 가장 적대적인 적국이라는 한국의 정체성은 변화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이번 담화는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장 명의로 어젯밤 늦게 나왔습니다. 장금철은 지난 6일 김여정 담화의 핵심은 분명한 경고였다면서 청와대를 포함한 한국 내 각계 분석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사건 유감 표명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대범한 자세라고 평했다는 김여정의 담화 이후 청와대는 남북 정상 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 공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금철은 이를 비롯해 한국 측이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면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이 될 거라면서 거친 표현들을 동원해 선을 그었습니다. 담화의 속내는 뻔뻔스러운 무리 속 괜찮게 솔직한 인간도 있었다는 것이라며 계속 까불어대면 재미없다는 게 기본 줄거리라고 해석했습니다. 김여정이 대북 인권 결의와 관련해 한국을 동네 개들이 짖어대니 따라짖는 개들에 비유했다며 원색적 표현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적대적 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에 유화적 메시지가 반영됐다는 한국 내 평가에 찬물을 끼얹고 남북 관계 개선 여지에 대한 기대감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담화를 통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었던 장금철의 외무성 내 공식 직책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설정함에 따라 대남 업무가 외교 업무로 재편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여야 대표와의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도움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중임이나 연임을 안 하겠다는 선언부터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색인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넥타이를 맨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을 찾은 양당 지도부를 웃으며 맞이합니다. 사진을 찍을 땐 가벼운 농담이 오갑니다. 두 분이 요새도 손을 잡고 그런 건 아니죠? 연습 한번. 두 달 전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시작 1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 6채 가운데 4채를 팔았다는 얘기로 운을 뗀 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과도한 규제를 풀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부에서 강남 집값 내렸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강남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집값이 다 올랐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필 시간에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등으로 법 여건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국정 운영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란 요구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다음 달 7일 국회 처리를 시도할 개헌안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개재와 개헌 요건 강화 등엔 이견이 없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논의해 주십사 한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러자 장 대표는 비공개 오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국민의힘은 사후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장 대표에게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경기지사 경선 후보도 다 모으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경기지사 후보 본경선 결과 추미애 후보가 한준호, 김동연 후보를 꺾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추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면서 결선 투표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선 현역 의원인 추 후보는 민주당 대표와 법무장관을 지냈고 최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마주해서 해냈습니다. 그렇듯이 AI 시대 대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행정 혁신. 국민의힘에선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나서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영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고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또다시 추가 공모를 받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에 역량 있는 인재들에게 경쟁의 문을 더욱 폭넓게 열어두어야.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한 식사 모임에서 제3자가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원택 전북지사 경선 후보에 대해 긴급 윤리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 후보는 해당 의혹은 명백한 허위란 입장을 냈고 경선 경쟁자인 안호영 후보는 조사 결과를 보고 본경선을 치르자고 요구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파국은 일단 넘겨 다행이지만 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어렵게 성사된 2주의 휴전 기간 동안 극적인 종전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